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은 전국적으로 하늘빛이 흐립니다.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자, 비가 내리면서 낮 동안에 대체로 선선하겠고요. 이번 비 원주를 포함해서 오늘 밤 또 혹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다고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3일에 국회에 제출되었던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원주시의 그 예산안 확보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는 원주 갑 지역구의 예산안 내용 살펴봤고요. 오늘 원주 울 지역구의 전체적인 주요 사업들 또 예산안 확보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원주시가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서 고위험 시설 12종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일부 업종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운영 재개 이후의 상황 좀 점검하도록 하죠. 9월 16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주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지원 동의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가결 처리했고 원주 한옥마을 조성 지원 동의안은 이달 24일에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옥마을은 민간사업자가 300억 원을 투입해서 관설동 부지에 2022년까지 한옥 15동을 짓는 사업으로 원주시가 예산 10억 원을 지원해서 한옥마을 진입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내 학교들의 비대면 등교 수업이 연장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21일부터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 유초 중학교의 등교 인원은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도도 등교 인원 제한 강화 조치가 1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정부가 만 13세 이상의 전 국민들 대상으로 9월 통신비 2만 원을 10월에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신비 지원 대상인 알뜰폰과 선불폰도 포함되고 또 법인명의 휴대전화는 제외됩니다. 통신비 지원 방식은 9월분 요금에 대해서 10월 중에 차감하는 것이 원칙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원주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시 관련 예산이 당초 목표액이었죠. 1조 2,500억 원보다 약 250억 원 증액된 1조 2,750억 원을 편성이 되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원주 갑 지역구에 해당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원주 지역구의 송기현 국회의원 연결해서 주요 현안들 또 예산 확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현 국회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기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내년도 원주시 관련 국비 예산이 1조 2,750억 원,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제 반영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정부 아니고요. 국회 심의는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까? 11월부터 이제 저희 심의를 하거든요. 10월 말 이제 그 국정화가 끝나면 그 이후로 예산 관련된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각 그 상임위에서 소관 부처에 관련된 예산 심의를 하고 그것을 이제 예결위로 보내서 예결위 심의 이루어지는 것이 12월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11월달 정도에 심의가 있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월 경에 이제 국회 심의가 시작된다 합니다만은 사실 이제 한 달 정도 기간에 여러 가지 또 많은 또 물밑 작업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 또 예산 확보 뭐 거의 뭐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정부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은 거의 커다란 삭감이 없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원주시가 필요한 부분 중에서 예산 중에서 정부 안에 포함되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기재부와 소관부처하고 긴밀히 협의를 더 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것이 11월 달까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예산이 확보된 것이라고 하면은 이제 내년부터 뭐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아니면 또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원주 을 지역구의 주요 현안 사업들 중에서 지금 예산 확보가 된 것들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치악산 자연 휴양림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원주댐 건설 사업 계속되는 사업이죠. 그리고 국도 42호선 선형 개량 사업도 계속되는 사업이고, 그 치악산 바람 숲길 조성 사업은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것이 주요 사업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원주 가족 행복 복합센터도 이번에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그런 부분이 내년 새 신규 사업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규 사업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바람숲길 조성, 이 원 지역이 올해 말에 이제 폐쇄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시내를 지나가는 그 폐철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사실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좀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사업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바로 이제 시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내년부터 착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럼요. 이제 저희들이 내년 사업에 정부 예산은 이제 50억 정도가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뭐 10억 정도를 투입해서 올해 안에 실시 설계를 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돼서는 이제 뭐 폐선 철거를 위한 국비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충분히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 국회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철도시설공단하고 저희하고 또 긴밀히 협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당초에 원주시 차원에서는 47억 정도를 신청했었는데 한 50억 원이 이제 편성되었어요. 맞습니다. 좋은 일이죠. 알겠습니다. 이 전체 예산은 한 200억 원 정도 되는 겁니까? 소요되는 겁니까? 전체 총사업비 200억인데요. 여기에 이제 국비가 50%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수비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뭐 1년 차에는 10억, 2년 차에는 100억, 3년 차에는 90억 개 들어가거든요. 이제 올해 예산에 이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 2020년도 예산에. 그래서 10억으로 가지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실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올해 말 되면 그 철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조성사업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 지역에서 방공역과 나머지 50억은 지방지로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이 이제 철거하는 부분이 원래 원주시에서 부담하도록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거를 원주시가 전부 부담하기엔 또 부담이 있으니까 철도시설공단이나 국토부와 협의할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뭐 주요 예산 내용을 보면은 뭐 수목도 식재해야 되고 자전거 도로 또 산책로 등 이제 습기를 조성한다는 것인데, 정말 뭐 많은 또 시민들께서 기다리던 그런 또 그 휴양 또 문화 어떤 시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현재 그 이 부지의 소유권이 원주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지 좀 논의가 되어 있나요? 그거는 뭐 기부처나 형식으로 해가지고 20년 동안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는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 사용 자체는요.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는데 특별히 더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되어 있는 뭐 자갈이라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설. 그런 걸 철거하는 것이 원주시 부담으로 하냐 아니면 국비를 받아서 하느냐, 그게 좀 남아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다음에 그 계속 사업은 이제 또 역시 원주천 댐 건설. 이게 원주천 댐 짓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제 원주 지역이 물이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이곳에 이제 대형 또 수변공원도 만들어질 수 있고 휴양단지 조성도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그 댐 건설 공사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뭐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뭐 지난해 9월에 착공을 해가 진행하고 있죠. 아마 이번에 올해 말 정도에는 시민들께서 여기 댐을 짓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아마 기초 공사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공사 완공은 이제 23년이 목표고요. 현재는 14% 진행되고 있는데 여태까지 진행된 것은 공사하는 동안에 물이 옆으로 흘러가는 길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 간신에 그 공사 현장뿐 아니라 그 위로 들어가야 될 비민로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말 정도에는 댐 하부 공사는 네. 아마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99억 원을 신청했는데 뭐 이 전액 이제 반영되었어요. 거의 100억 가까이. 네. 그런데 그 댐 자체 공사비는 뭐 100% 반영이 돼서 99억이 이제 반영이 됐는데 이주단지 조성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 스몰 지역 안에 계신 주민들께서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서곡 쪽으로 같이 이주를 하시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네. 이 예산을 저희들이 이제 30억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총사업비 변경이 좀 필요하다 했는데 이게 총사업비 변경이 되지는 않은 상태로 정부안이 좀 국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예.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억 저희들이 요청을 했지만 100%는 아니지만 24억 6천만 원 정도를 증액하는 것으로 기재부하고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현재 뭐 99억 순수 이제 건설 비용만 이제 측정돼 있는데 네네. 이 스몰 지역 주민들 이주단지 조성을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분들 관련된 예산도 어느 정도 증액될 것으로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근데 정부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기재부하고는 협의가 됐으니까 네. 예산국회에서 저희들 증액을 해가지고 하면 그 부분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다만 이제 저희들이 30억 요청했는데 25억으로 약간 줄어서 그걸 어떻게 조정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또 지혜를 모아봐야 되는 그런 문제 같고요. 네. 어쨌든 이 부분도 잘 진행이 돼서 내년 후년 22년이죠. 그때까지는 단지 조성도 완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원주 시민으로서 정말 바람숲길 조성되어서 이렇게 좀 산책하고 또 이제 원주천 댐이 건설되어서 이 수변공원에 또 이제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굉장히 기대되는 사업들이거든요. 네, 맞아요. 뭐 원주시가 여러 가지 발전도 되고 있지만 정지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아직도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많이 충족시킬 것 같기도 하고 특히 바람숲길 같은 경우는 공산동 시민들하고 원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는 도로를 개선하면서 하기 때문에 봉산동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철도 해결 문제도 이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원주울 지역구에서는 역시 가장 핵심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혁신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향후에 또 뭐 제 2차 이 혁신도시 뭐 공공기관 이전도 아마 연말 내년 초쯤엔 뜨거운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만 그 이전에 혁신도시 내 복합혁신센터 조성사업 예산안 이게 44억 원이 또 확정되었습니다. 확보되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진행하고 있던 건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사업은 288억이고 그중에서 이제 99억이 국비인데요. 예. 지금까지는 110억 정도 투자가 되어 있고 나머지 172억 가운데서 국비 44억 44억 7천만 원 정도가 이제 남아 있는데 이것이 내년 예산 2021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목표대로 내년 말에 준공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혁신도시에 계시는 방곡동에 계시는 정관동에 계시는 분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문화센터 공연장 등도 있고 일자리 지원센터도 같이 들어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 곁에서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복합혁신센터가 조성되면은 이 정지 여건 또 혁신도시 내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그 업그레이드 될 것 같은데요. 더 저희들 많이 노력해야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직 좀 배고픕니다. 더 만들어. 알겠습니다. 또 신규 사업으로 원주천 수질 개선 사업도 확보가 되었네요. 네, 늘 이제 저희들이 원주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이 가장 저희 관심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원주천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주천 주변에 있는 상류 지역에 있는 하수 처리를 적절히 할 수 있는 하수관을 정비 사업뿐 아니라 차립발로 개량하는 거 이런 것 등등이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신규 사업으로 이제 7억 6천 정도 확보되었습니다만 전체 사업 규모는 한 4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업을 계속 가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아무튼 마지막으로 뭐 좀 미진한 부분들 좀 더 중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논의된 것 중에서 네. 좀 이런 것들이 좀 더 특이한 또 사업입니다. 또 이제 좀 더 이 부분은 좀 미진하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년동에는 그림책 도서관 건립 같은 것도 잘 진행되고 있고요. 네. 방곡동에 있는 여성가족 행복 복합센터, 여기에는 이제 가족센터하고 공동육아 돌봄, 여성 전문 교육시설 등이 있는데 네. 이런 것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또 맛있다고 하는 좀 지연되고 있는 거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판부 신림 판부간 국도 확장 문제인데 국도 오소 확장 문제인데 이것이 이제 터널로 변경을 하게 되면서 총사업이 변경돼서 늘어났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KDI에서 영역 결과를 맞춰서 기재부가 적정속 심사를 하는 중입니다. 예. 10월 중으로는 아마 마칠 것 같이 보이고요. 그러면 올해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공사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교도소 이전 사업이 지금 아직도 시작이 안 되고 있는데요. 네. 잘 아시겠지만 교도소 신절 교도소 진입로 부분에 있는 양계장 보상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도 필요한 절차는 거의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계장 이전된 양계장에 대해서 원주시는 이제 폐업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국토부는 이제 이전 휴업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후에 되면 이제 감정 평가를 거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네. 이 부분도 조속히 진행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 내용을 보니까요. 내년에 정말 그 원주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변화가 또 가셔야되리라 또 기대도 됩니다. 네, 또 기대에 부응되어서 좀 여러 가지 많은 또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또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 정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원주열 지역구의 송기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난달에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었고요. 또 사회적 거리 두기도 강화되었었죠. 이런 가운데 이 PC방이나 노래연습장, 뷔페 등 12종의 업종이 운영이 중단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또 해당 업종에서 좀 반발도 상당했었고요. 이런 가운데 또 코로나 확산세도 감소했죠. PC방과 노래연습장 등 4개 업종에 대해서 운영 중단해서 집합 제한으로 또 최근에 완화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지난 11일부터군요. PC방을 시작으로 노래연습장 등 이 4개 업종에 대해서 집합 금지 조치가 완화되었군요. 네, 지난 14일부터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완화한 가운데 강원도에서도 유흥주점 등 일부 고위험 시설이 운영 재개됐습니다. 원주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PC방과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 12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지난 11일 오후부터 PC방에는 조건부 집합 제한으로 완화했습니다. 취식을 금지하고 PC방 좌석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PC방 운영이 재개된 것인데요. 또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3개 시설에 대해서도 전자출입부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지난 14일부터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운영이 재개된 고위험 시설 4개 업종은 새벽 시간인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감성주점이나 실내 집단운동시설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오는 20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PC방과 노래연습장은 최근 영업 중단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되면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었는데요.
운영이 재개되긴 했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나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 PC방 업체에서는 월 1,000만 원 정도의 고정 지출을 감당하기에는 현재 집합 제한 조치에도 힘든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다른 PC방 업체에서는 영업을 재개한 이후 6배 이상 줄어든 정도인 하루 평균 30명 정도가 방문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 지역의 한 PC방 운영자에게 듣겠습니다. 지금 문 연 지가 11일 난 12시쯤인가 문자가 왔었는데 그것도 못 보고 있다 갑자기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뉴스만 듣고 있었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방송에서 원주는 문 열어도 된다라고 멘트가 나와서 이게 뭔 소리야 봤더니 12시경에 갑자기 문자가 팍 뛰어나와갖고서는 열고 나서는 회복이 금방 안 되죠. 손님 간 자리는 이제 소독하고 이제 문 닫았을 때는 집에 있더니 그럴 때도 또 속이 새까맣게 타고 나오면 나온 대로 속이 새까맣게 타고 영양이 한참 갈 거예요. 궁금한 게 카페나 왜 그런 데는 규제를 그런 데는 그야말로 붙어서 앉아서 했는데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애초에 3단계를 확 해갖고 확 문 닫고 좀 이렇게 좀 해놓으면은 좀 덜 하지 않나. 네, 업종별로 또 형평성에 대한 또 반발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모든 자영업자들 많은 영향을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영업자의 피해가 큰 편인데요.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자영업자 감소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월의 경우 자영업자가 한 달 만에 2만 6천 명이 줄었는데 지난 7월에는 한 달 만에 4.9배 이상의 자영업자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직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 수는 급격하게 감소했는데요. 반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홀로 영업하는 자영업자는 4만 7천 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회복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또다시 재확산되면서 운영난이 심각하다고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 지역의 한 자영업자에게 듣겠습니다. 지금 이 손님이 없어가지고 운영이 안 돼가지고서는 일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루에 손님 몇 사람 있어가지고는 이거 월세 나가지, 전기세 나가지, 알바도 쓰다가 알바도 내보내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낮 시간만 나와서 하고 있고 손님이 하루에 그전보다는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당구장뿐 아니라 하여튼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 그럴 거예요. 여기 밑에 노래방도 그렇고 이 미용실도 그렇고 손님이 없어가지고 문을 닫았다가 이 미용실도 문 열은 지 며칠 안 돼요. 어디서 누구한테서 어떻게 물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오지도 않고 활동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네. 자, 이런 가운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일단 당정협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었어요. 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영업 중단으로 피해가 컸던 PC방과 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사업장 휴업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가구는 오는 11월 중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를 위해 오늘부터 원스톱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콜센터 110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재난지원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제일 현재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조금이나마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또 단초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자, 9월 16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디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구성의 김유진이었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